1945년 한국은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분단의 시간이 동시에 시작되죠. 세월이 흐르며 남북 간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분단의 고통과 생이별의 아픔을 직접 체감하는 이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의 해입니다. 다시 하나 되는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며 20명의 사회교과 교사들이 독일을 가기 전 한국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다양한 것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좀 실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남북과 비슷한 시기에 분단되었던 독일은 장벽을 넘어 통일을 이루었고 벌써 35년이 흘러 선진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교사들은 이곳 독일의 통일 역사 현장에서 한반도의 내일을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떠나는 한국 교사들, 독일 통일은 온다 여정을 시작합니다. 7월 24일 드디어 독일에서의 첫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상의 나레이션을 맡은 나루고등학교 교사 전예린입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한 뒤 교사들은 곧바로 베를린 자유대학교로 이동했는데요. 베를린 자유대학 저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화이팅! 이은정 교수님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학과의 소장인 그리고 교수, 준교수 이은정이고요. 여러분하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독일 통일 역사 기행을 주관하게 됐는데요. 독일이 모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 1대1로 무엇인가를 배울 거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세미나는 베를린 세종학당에서 진행되었는데 한국 교사들이 왜 독일에 왔는지 그리고 이번 독일 통일 기행을 하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느끼고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여기는 안 겪고 있거든요. 극복을 한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통일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평화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이유이고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 이제 같이 다닐 거니까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질문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독일 현지 중고교 통합 중등교육기관인 브란덴부르크주의 마르키리 김나지움에 방문했습니다. Ja, ich begrüße Sie recht herzlich im Marie-Curie-Gymnasium. Thomas Meinecke, ich bin hier der Schulleiter. Und wir haben noch einen weiteren Kollegen, das ist der Herr Halleck. Er ist der Fachbereichsleiter Geschichte und Politik. Ich würde vorschlagen, wir gehen in den Raum, setzen uns einen Moment hin und dann können wir erst mal ein bisschen fragen. Und dann in Berlin und Umgebung, Potsdam, konnte man sehen, die Antennen auf den Dächern waren alle Richtung Westen ausgerichtet. Und alle haben Westfernsehen gehört und Westfernsehen gesehen. Dass das, was sie haben, nicht immer so war, muss man das Ganze aufteilen, weil wir wurden ja auch geteilt. Heißt in Ostdeutschland und Westdeutschland, also DDR und BRD. 정치적인 내용을 수업하시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Wir sind zwar nicht parteiisch und wir stellen alle Seiten vor und bringen aber schon die Diskussion in Gang, indem wir alle verschiedenen Positionen, die öffentlich zugelassen sind, auch zulassen in der Schule. Wir laden auch die AfD in die Schule ein. 독일 통일에서 가장 교육적으로 뭔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Die Integration von der DDR, dafür gab es keine Ausbildung. Und es wurde auch viel falsch gemacht. So wie auch bei der Flüchtlingsaufnahme übrigens, halte ich für einen Fehler. Seit 2015 läuft das nicht gut. Es gab keine Anleitung und es war ein großes Loch zunächst mal hier. Wir hatten 3, 4, 5 Jahre kaum Menschen, die wussten, wie die Westschule funktioniert. Dann kamen Beamte aus dem Westen und die haben Stück für Stück dann in den Verwaltungen die Gesetze geschaffen und die Verordnungen gemacht. Aber es war lange Zeit eine ganz wilde Zeit, wo man im Prinzip machen konnte, was man will. Da entstand auch dieses Gymnasium in dieser Zeit. 이어서 분단의 벽이 무너진 역사의 현장인 베를린을 탐방하며 실제 장벽이 세워져 있던 보놀머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별로 쭉 있는 거예요. 정치국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부 대변인이 6시에 국제 기자회견을 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이태리 기자가 너 언제
그 언제부터 여행 자유한데? 그러니까 그 대변인이 막 찾다가 지금 당장부터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하는 6시 53분에 대변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여기 50명 정도가 그러니까 동독뉴스를 잘 안 믿으니까 진짠가 하고 와서 본 거죠. 그리고 구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1시간 후 9시 20분에 500명이 모여온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문 열자. 그래서 10시 42분에 그냥 확 열어버려요. 여기가 먼저. 그러니까 여기가 열리니까 베를린에 있는 다른 검문소들도 그래 보놀룸 열렸대. 그러면은 열자 해가지고 그냥 열어버려요. 그래서 그날 밤에 베를린에 파티가 일어난 거죠. 지금 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베를린을 둘러쌌어요. 아예. 완전히 둘러쌌어요. 여기 이게 다 정벽이에요. 근데 서베를린을 다 둘러쌌다고. 그러니까 서독에서 서베를린을 오려면 기차를 타고 오거나 자동차를 타고 오거나 하는데 그 도로 연결됐었거든요. 고속도로를. 그럼 그거를 돈을 다 냈어요. 실제 장벽 있는 거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막 시민들이 러닝도 하고 또 이렇게 사이클도 타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네, 저희도 북한 쪽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독일에서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기 전 버스에 올라 베를린 시내를 조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베르나우어 거리에 있는 벽화와 장벽이 실제로 있던 자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자가 저 사람이 지금 저 장벽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 해가지고 카메라를 대고 있었대요. 근데 실제로 그 순간에 탁 뛰어넘을 때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를 장벽으로 남겨두질 않고 막대기로 남겨뒀죠. 지금 이 쇠꼬지처럼 보이는 이게 다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하고 DMZ 투어를 하고 하실 때 이 기억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뭐를 의미하는지. 한국 아이들에게 이 모습을 전하며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는 동시에 독일이 통일의 가치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생생히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1일차의 의미 있는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독일에서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에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베르너 페니 박사님과 함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Guten Morgen. Ich freue mich, dass wir hier heute zusammenkommen können. Ich möchte gern über Unterschiede zwischen ihrer Heimat Korea und dann möchte ich drittens einige Dinge betonen, warum es möglich war, dass Deutschland, das geteilte Deutschland, eine Einigung erreichte. 페니 박사님께서는 독일과 한국 분단의 차이점을 설명하시며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제 근대 프로이센부터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역사의 어떤 유적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분단이 되면서 하나의 섬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당시 서독에서는 저 베를린에 대한 어떤 역사적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통일에 있어서 어떤 좀 영향을 줬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Also die Geschichte ist unterschiedlich unterrichtet worden. In ostdeutschen Schulen und an Universitäten war Geschichte eben Klassenentwicklung. Und im Westen wurde versucht, mehr die Tatsachen, die Faktenentwicklung in den Vordergrund zu stellen. Aber der entscheidende Unterschied ist der, wir wussten jeweils über das andere Teil Deutschlands viel, viel besser Bescheid. Nach der Wiedervereinigung haben wir gemerkt, wir hätten noch mehr wissen müssen. Aber durch die Kontakte waren wir eben viel besser informiert über die jeweils andere Seite, wie das in Korea verbessert werden kann. 한국과는 다른 독일의 분단 경험을 들으며 한국이 통일을 준비하려면 무엇보다 서로를 더 알아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뒤 저희는 대한민국 독일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임상범 대사님을 직접 만나 통일과 글로벌 시민교육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통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좌파당의 원로 정치인을 만났는데 이분은 원래 구동독의 정치를 하시던 분인데 저희한테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말씀이 동독하고 서독하고 그때 갑자기 통일을 하게 되면서 동독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이 됐대요. 사실 보면 남녀 평등 문제라든지 뭐 타가라든지 육아 보육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때 동독도 굉장한 수준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다 그런 것이 부정됐다 이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구동독 사람들이 느끼는 뭐 좌절감, 뭐 이렇게 내가 인생 수십 년간의 이렇게 시간이 그냥 헛되이 쓴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는 조언으로는 이제 남북한이 언젠가 통일이 될 텐데 뭐 북한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좀 갖지 않도록 잘 찾아보면 북한에도 뭐 좋은 게 한두 개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북한 사람들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좋을 글로벌 시민의 소양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듀얼 아이덴티티를 갖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히 독일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독일 사람이면서 유럽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도록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아시아 사람이기도 하고 좀 세계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조금 확장된 자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글리니커 브릿지로 이동했습니다. 이 다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베를린과 동독을 잇는 국경다리로 냉전 시기에는 민간인 통행이 차단된 군사통제구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천천히 느끼면서 그냥 걸어보세요. 이게 국경 다리예요. 여기 다리 가운데가 국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를린과 포츠담의 경계지만 동독과 서독의 경계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파이 교환이 여기서 이루어졌대요. 이제 동독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포츠담이에요. 우리 이제 포츠담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 앞에도 장벽이 서 있었고. 다리 위에 서 있으면 당시의 긴장과 대립이 떠오르고 분단의 경험이 오늘날 한반도의 현실과 여전히 맞닿아 있음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다리를 건너 도착한 빌라 쉐닝게는 19세기에 지어진 저택으로 냉전 당시에는 동독의 국경감시선 바로 안쪽에 위치해 사실상 DMZ 같은 긴장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의 시민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츠담 주민들이 그냥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 거거든요. 근데 분단 시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지금은 전시와 카페로 개방되어 당시의 어두운 역사를 되새기면서도 평화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였던 자리가 아무도 올 생각도 못했던 자리, 그리고 금지되었던 자리들이 곳곳에 이렇게 예쁜 공간으로 변화된 거예요. 환경을 예쁘게 만든 거잖아요. 있었던 자연을 그대로 두면서 만드는 거라서 이걸 다 개발해서 아파트 진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그러니까 통일됐을 때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찌 보면 DMZ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었었던 그 장소에 나와 있다 보니까 얼마나 통일이 중요한지 또 우리 또한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이런 장소를 통일 이후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감이 커져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통일된 환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저희의 이제 미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확신, 그런 체험 같은 거를 제대로 하고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과거에 어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장소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한테 잘 전달을 해봐야겠다. 일상처럼 이렇게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순간이 우리 또 한반도에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장 체험학습의 위력을 좀 다시 한번 실감한 것 같고 북한 통일 교육할 때는 학생들에게 진짜 체험을 직접 시켜주는 교육을 해야겠다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는 포츠담 회담이 열렸던 체칠리엔호프 궁전이 자리한 노이에어 가르텐 신정원에 들어섰습니다. 아쉽게도 궁전 내부는 현재 복원공사 중이라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대신 회담장이 서 있는 정원을 걷고 포츠담 회담장 건물을 둘러보며 그날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1945년 여름 이곳에서는 연합국 지도자들이 모여 전후 독일과 유럽의 재편을 논의했고 그 결정은 오늘날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상수시 공원에 있는 노이에어
VS 팔레 신궁전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일부가 포츠담 대학교 건물로 활용되며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일상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원 안에 있는 상수시 궁전으로 향했는데요. 프로이센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상징하는 이 궁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 시기에는 동독 정부에 의해 국영박물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화려한 공간이 이념의 상징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통일 이후 상수시 궁전은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되었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평화와 문화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에서의 2일차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 독일에서 3일차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 일종의 자기 주도 학습 했잖아요, 그죠? 자기 주도 학습의 결과를 좀 나누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뭐 한국에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지 이런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오전에는 짧은 자유시간을 통해 선생님들이 각자 베를린 근처를 돌아다니고 단장님이신 김병현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북한에 있는 유적지에 대한 자긍심들을 북한 주민들이 가지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독일의 저런 포용력을 우리가 좀 배워간다면 확실히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통일돼서도 우리만의 색깔을 가져서 진짜 문화 자본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독일 시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민성과 어떤 끊임없는 반성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생각을 시민들이 계속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통일이 잘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네,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민족성이란 얘기를 빼놓고 우리가 통일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북한과 통일이 됐을 때 비슷한 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가지고 민족성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에는 고통의 시간을 함께 그 아픈 역사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이 분단이 돼서 이렇게 체제가 다르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감정이 느꼈고. 그런데 탈북민이 저는 아마도 이렇게 독일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많지만 우리의 자산 중 하나가 탈북민 같아요. 동독과 서독은 동독 주민들이 탈출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는 한 3만 3천 명 정도의 탈북민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잘 포용하고 또 이해하고 생각을 나누고, 근데 그런 과정이 참 중요한 통일 준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통일의 소망도 보이지만 한국의 소망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질문 잘하신 분들이 우리 말이 한국에 있다는 게 또 선임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가 아직 살아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칸트 슈트라세 123번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 최초의 베를린 유학생이었던 안봉근 선생이 머물며 고려 하구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자리로 베를린 속 작은 한국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은 그러니까 베를린 속의 한국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간 곳은 히틀러가 최후를 맞은 총통 벙커 자리였습니다. 여기예요. 이 자리예요. 어디요? 이 아래. 이 아래. 근데 그냥 그대로 둬버린 거예요. 묻어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이 주창 아래가 그 히틀러 마지막 자살한 벙커예요. 근데 일부러 아무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바로 근처에는 수천 개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조성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있었는데요. 좁고 높은 블록 사이를 걸으며 나치에 의해 학살당한 유럽의 유대인 희생자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그러니까는 느낌을 그 600만 명의 그러니까 유대인이 희생됐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고민한 거예요, 작가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어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바닥에 벽돌로 이어진 선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벽 한가운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벽을 찾으세요. 장벽이 있어요. 누구 찾았어? 어디 이거 맞아. 장벽 여기 찾았어. 이게 장벽이에요. 왜냐면 느낌이 딱 왔어요. 장벽 따라 걷기 하거든. 여기 줄 서서 일렬로 줄 서 봐봐. 쭉 우리 줄 서서 가요. 내가 앞에서 따라갈게요. 이게 쭉 이렇게 진짜로 장벽 위에 장벽이 이 자리예요.
장벽을 부술 때는 뭘로 부서졌나요? 단면이 되게 일정한. 잘랐어요. 아 진짜요? 기계로 왜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장벽 뚝 넘어지잖아요. 네네네. 그게 여기예요. 아. 여기에서 그걸 넘어뜨리고 온 거였어요. 바로 과거 베를린 장벽의 흔적을 표시한 라인인데요. 평범한 보도 위에 남겨진 이 선이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과 이웃을 가르던 경계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섰습니다. 분단 시절에는 동서독의 경계에 서 있던 이 문이 지금은 통일과 평화의 상징으로 세계인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프리드리 슈트라세 역에 도착하니 눈물의 궁전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프리드리히 바노프의 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있고 이 앞에 이 눈물의 궁전이 있다. 뭘까요? 동서독 사람들이 헤어져서 마지막 이별 장소. 그래서 눈물로 이별했다. 연인들이 마지막 헤어지는데 동서독의 연인들이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이 실제로 가능했었던 데잖아요. 여기가. 가족과 친구들이 이곳에서 눈물로 작별하던 장면을 떠올리니 분단의 아픔이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공간이 지금은 전시와 교육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2+4 회담이 계속 열리잖아요. 장벽이 11월 9일 날 무너지고 나서 독일이 통일이 가겠다라고 결정이 난 게 거의 3월 18일 동독 자유총선거 이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2+4 회담이 열리고 그러면서 외무장관들 모임이었어요. 베를린에서도 하고 모스크바 가서도 회의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통일조약. 조약이 이게 되게 두껍거든요. 통일 조약이고. 이쪽은 이게 동독 지도예요. 근데 동독의 어떤 도시에서 89년 9월, 10월 달에 촛불 행진이 열렸었나를 보는데요. 우리는 통일되면 사실 표현한 민족이 이렇게 어떤 기억의 장소로 활용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뭔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 통일 교육도 그렇고 통일이 되게 특별한 일처럼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훔볼트 대학교와 훔볼트 포럼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과는 작았지만 전통 도자기와 유물을 통해 낯선 땅에서 만난 한국의 모습을 보며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옥상 전망대에 올라 베를린 전경을 내려다보니 분단과 통일의 흔적이 현재의 도시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체크포인트 찰리를 방문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찰리는 냉전 시절 동서베를린을 잇는 대표적인 검문소로 첩보전과 탈출 시도의 무대가 되었던 장소인데요. 지금은 당시의 초소 모형과 안내판이 남아있어 분단의 긴장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You are leaving American sector. 영어, 러시아어, 프렌치, 그리고 독일어 다 돼 있잖아요. 저희도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찍으며 역사의 한 장면 속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카페 11레였습니다. 동독 시절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모여 토론을 나누던 이 카페는 지금은 작은 DDR 생활사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문이 닫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거리를 걸으며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곳을 드나들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베를린 곳곳을 걸으며 독일이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뤄낸 과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독일에서 4일차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회텐스레벤 국경기념관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였는데요. Ja, dann nochmal herzlich willkommen am Grenzdenkmal in Hötensleben. 이곳은 동서독 사이 실제 장벽과 감시시설이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장소로 냉전 시기 국경의 실체를 오늘날에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Und hier ist ein Signalzaun. Hier wird Alarm ausgelöst. Und das Hindernis ist deswegen so perfide, weil auch die ganze Aufbaustufe ist so durchdacht. Wenn ich jetzt hier das sehe, ich habe eine Jacke dabei. Ich schmeiße hier meine Jacke drauf, ziehe das nach unten. Und dann kann ich doch hier ganz leicht rüberklettern. Das ist gewollt. Genau das ist gewollt. Denn in dem Moment, wenn ich das mache, habe ich verloren, bin ich erkannt. 1952년부터 이 지역에는 삼중철조망, 감시탑, 지뢰지대, 전기 펜스까지 갖춘 고도의 경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통행허가와 차량 검문, 물품 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Zum Turm. Wir dürfen leider nicht in den Turm. Da ist uns offiziell gesperrt. Angeblich wäre es zu gefährlich. Man könnte die Leiter runterfallen. Der Hauptgrund ist der, man sieht es außen schon, der Betonkrebs frisst den kaputt.
Und es gibt kein Geld. Man will der Öffentlichkeit nicht zeigen, in welchem Zustand der Turm ist. 독일 통일 이후에도 이 공간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보존되었고 지금은 전시관과 안내문, 연구 자료를 통해 과거의 분단 현실을 교육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크베들린부르크였습니다. 하르츠 산맥 북쪽 완만한 구릉지에 자리한 이 도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중세 목조 건물 지구를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집들에 여기에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지었다는 것도 있거든요. 이 집 봐보세요. 1562년.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진흙으로 지은 거예요. 10세기 오토 왕조 시기부터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동독 시절에도 보존 관리가 이루어졌고 통일 이후 복원 사업을 거쳐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석같이 예쁜 도시가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80년대 동독 당국에서는 그냥 이걸 전부 다 없애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통일이 10년만 늦게 왔다 하면은 이렇게 예쁜 원도심들은 다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었을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기는 아예 주차장으로 만들고 아파트로 만들고 할 그 계획까지 있었거든요. 9년에 장벽이 열리면서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곧바로 가장 빨리 여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예요. 여기가. 거리 곳곳을 걸으며 천년의 역사를 품은 목조 건물과 구시가의 풍경을 마주하니 분단과 전쟁을 넘어 문화유산을 지켜온 독일인들의 집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독일에서 5일차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저희는 브로켄산으로 향했습니다. 일반 기관차를 타고 천천히 산에 올랐는데요. 이곳은 가끔씩 석탄 증기기관차가 다니는 노선이라 산 허리에는 연기가 자욱한 기찻길의 풍경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Das ist immer ein großes Problem in den letzten Jahren, weil hier fährt normal fährt ein Dampflok, ja. Und diese Dampflok, da kommt nach Funken raus und dann hat es sehr häufig Waldbrände gegeben hier auch. Große Waldbrände, weil man so schlecht an das Terrain rankommt, ja. Und dann mit dem Flugzeug wurde dann Wasser abgeworfen und alles war sehr, sehr großer Aufwand über Tage. 나무가 산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치우지 않아요. 그대로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게 둬요. 그게 요즘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인공으로 조림을 하느냐 아니냐도 그러니까 많이 토론을 했는데 인공조림보다 자생하는 게 훨씬 더 숲이 치유 능력이 빨라지더라고요. 분단 시절에는 그러니까 동서가 갈라져서 브로큰 위까지는 못 올라갔었어요. 여기 양쪽에서 그러니까 동쪽의 하르츠, 서쪽의 하르츠만 돌았는데 그거를 하나로 연결을 시킨 거죠. 이제 통일되면서. 서독이에요. 여기에서 서독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저 중간에 집 하나 있죠. 길에. 길 올라. 거기가 국경이었었어요. 여기 우리 아까 섰던 데 있잖아요. 정거장. 슈어케 정거장이 동독 시절에 장벽이 만들어지면서 1961년에 거기도 닫혀가지고 동독 사람들도 그 이상은 못 올라온 거예요. Das ist jetzt hier der höchste Punkt des Brockens. 1142 Meter. Das stand in allen Schulbüchern, überall stand diese Zahl. Ja? Aber vor einigen Jahren mit moderner GPS-Technik hat man das neu vermessen und hat festgestellt, dass die Zahl falsch ist. Und da hat man einen Trick gemacht, damit alles wieder stimmt, hat man diese Steine hier hochgebracht und hat die Steine hier hergestellt und hat dann dieses Schild angebracht und dann diesen Punkt 1142. 냉전 시절 이곳은 동독의 군사첩보 시설이 집중된 전략적 감시 거점이었습니다. 여기 전부 다가 소련군의 기지가 있어가지고 감청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 전체를 감청할 수 있었던 장치거든요. 나토군은 없었느냐? 우리 아까 봤던 데 있었잖아요. 그쪽에 거기도 감청 장치가 있어가지고서는 동유럽 전체를 감청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냉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었던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 장벽이 있었던 길을 여기 정상 우리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우리라 하면 올레길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장벽 서 있었잖아요. 네. 그게 여기 이 자리예요. 이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장벽이 서 있던 자리를 이렇게 걷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니 과거의 감시와 통제의 중심지였던 이곳이 지금은 자유롭게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뒤에도 주변을 잠시 돌아보며 하루의 여운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 모여 지난 5일 동안의 독일 통일 역사 기행에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독일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을 쉽게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전까지 이제 북한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개척해야 되고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그 북한과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새로운 관점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고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하나하나의 뭔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나 장소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중요한 유산으로 자산으로 남아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수많은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통일은 외생변수가 아니다 하면서 또 일상의 걸림돌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독 주민들, 소독 주민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또한 어떠한 교류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는지, 물론 그 부작용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수를 통해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군사적 경계였던 지역이 생태적으로 복원돼서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훗날 우리나라 DMZ도 군사적 완충지대를 넘어서 좀 생태적으로 복원되고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통일이 된다면 그런 일상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항상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냥 우와 통일이구나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돌아갈 때 통일 이후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상황을 좀 의문시하고 이게 당연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통일된 그 일상을 제가 지금 눈으로 담고 마음으로 담았으니까 그걸 최대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서 우리도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통일 비용 이런 걸 떠나서 나중에 우리가 그 고차원적인 인권이라든지 평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통일이 반드시 필요함을 꼭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도 아주 밀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그걸 나누는 모습이 참 저한테는 감동이고 격려가 됩니다. 분단의 상처와 통일의 과정, 그리고 교육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에서의 5번째 날을 마무리하고 내일 이어질 독일에서의 마지막 날의 여정을 기대하며 자리를 마쳤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독일에서 6일차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향한 곳은 부엔발트 기념관이었습니다. Jedem das Seine 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우슈비츠 가면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 써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 그러니까 das Seinem 그러니까는 네가 자업자득이지예요. 이 말 자체가 번역하면은 예뎀 das Seinem이라는 게 그래서 이 말을 여기서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못 써요. 이곳은 나치 시대 강제 수용소가 있던 자리로 지금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자 인권 교육의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될 시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 기계를 계속 더 효율화시켜가지고 발전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스칸마에서도 죽여야 될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 설비가 계속 좋아졌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기억한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역사 현장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토론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단 시절에 그러니까는 동독만의 그러니까 역사 기억을 만든 거고 또 그러니까 통일되면서 전체 독일 역사 기억을 같이 그러니까 독일 공동의 역사 기억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독일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역사가 된 거죠. 여기서는 여기가 그러니까 수감자들이 그러니까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왔을 때 이제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념비를 만들자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37.5도가 유지가 된다는 그 자리예요. 잔혹한 역사를 마주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어 방문한 곳은 나이프치 현대사 포럼입니다. 이곳은 동독 시절 시민저항과 1989년 평화혁명의 과정을 기록한 전시공간으로 우리가 국민이다 라는 외침이 어떻게 독일 통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동독에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당시 80년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자유라는 거는 여기에 그러니까 Freiheit ist Freiheit der Andersdenkenden. 그는 자유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그거를 얘기했거든요. 그게 누구가냐면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자 룩셈부르크라면은 사회주의 이론가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를 인용을 하면서 시위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노이에스 포럼이에요. 89년 11월 9일부터 12월까지 새로운 동독을 꿈꾸던 사람들이 모인 데가 이 노예스 포럼이라는 데거든요. 근데 이게 도시마다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런 포럼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렸던 그 문서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사회, 우리가 20세기에 생각할 수 있던 이상사회는 다 한번 해보고자 노력을 했구나. 실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려봤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때 시위하던 사람들이 들고 나갔던 것들이 여기에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사통당 재산 몰수하자. 사통당 권력을 뺏어버리자 하는 얘기고요. 비밀경찰. 그 사람들은 슈타지는 없애라고, 그리고서는 란데 데 아바이트크라프트, 이 사람들의 슈타지는 그냥 일 좀 하라고 나가서 쫓아보내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제 비판하던 슈타지가 문제였고, 그러니까 사통당 문제였고, 그러니까 뒤에 사진들을 보시면은 저렇게 해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거는 기자회견하던 사진이에요.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이세 대변인이 이 사람이 여기서 이태리 기자가 언제부터 여행 자유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노티스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 노티스를 막 뒤지면서 당장 그거예요. 중간중간에 오래된 남아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이 도시가 그러니까는 통일되자마자 자금이 투자돼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빨리 고쳐진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니콜라이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왜 이 교회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나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목사님이 굉장히 오픈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독에 80년대부터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그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뭐 대규모로 열린 게 아니고 몇 명 안 되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런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독 내에서 모이려면 서로 연락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러려면 조금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가 있거나 아니면 그 팜플렛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때는 프린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등사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등사기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은 교회였어요. 동서독 교회가 그러니까 일반 행정하고 다르게 교구가 짜여져 있었고, 동서독 간의 교회는 그러니까 교류가 계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독 교회는 서독의 교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전화도 있었고 등사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보를 만들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체제 운동이죠. 동독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라입치히에서 그런 환경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환경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러니까 89년 이제 여름부터 그러니까 동구권의 변화가 시작되니까, 근데 독일은 왜 변화가 없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드레스덴으로 이동해 스빙거 궁전을 비롯한 구시가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교회가 프라운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드레스덴이 영국에서 공습받았다고 했죠. 그 공습 안 해도 되는데 영국이 열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복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서 이 드레스덴이 전체 불바다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 교회가 우리 베를린에서 봤던 카이저 빌헬m 교회처럼 완전히 부서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부서진 채로 통일될 때까지 그대로 베를린에도 폐허로 둔 거였어요. 전쟁에 독일의 범죄를 기억하자. 그래가지고 분단 시기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동독에서는 역사의 기억의 현장으로 남겨뒀는데 통일되고 나서 갑자기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복원하자고. 왜요? 그러니까 예쁘게 하자고? 아니, 이 모양을 그러니까 다시 살려야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그대로 두자. 아니면은 근데 이대로 살려야 된다. 그 논의가 그러니까는 동독의 왜 인민궁전을 베를린 성으로 복원한 거 있었죠. 그 논의하고 이 교회를 살리자는 논의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베를린에 있었던 그 교회는 깨진 대로 뒀고 함부르크에도 깨진 교회가 있거든요. 공습에 폭파된 그 교회가 그럼 거기를 그대로 두었는데 왜 동독에 있는 그 역사의 기억의 현장들은 다 복원을 했어야 됐나 하는 얘기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독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동독뿐만이 아니라 서독에서 엄청나게 모금 운동을 했어요.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돌 하나하나 지금 까만 거 있잖아요. 그 까만 거는 원석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흩어져 있던 돌을 번호를 다 매겨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갖다 다시 심어놓은 거예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도시가 완벽하게 복원되어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난 모습을 보니 파괴와 재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일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사들의 독일 통일 역사 기행은 마무리되었고 드레스덴의 멋진 풍경을 보며 선생님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랜선 여행으로 와봤던 곳인데 직접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유적을 보고 저는 이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 이제 폭격으로 피해를 입었던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의 유적들이 남아 있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시 전체가 굉장히 멋지고 또 웅장하고 굉장히 감탄 나오게 하는 모습들이 그런 것들 덕분에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루터 동상 앞에서 비눗방울을 보면서 환희했던 것처럼 평양 대동강변 앞에서도 환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네, 독일 분단 이전의 아픔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켜가는 거를 직접 볼 수 있어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사진 정말 안타까웠는데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재생이 잘 된 걸 보니까 저희도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어떤 그냥 하나의 나라로 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어서도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멋진 감정들 함께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독일 통일 이 연수의 그 마지막 장소로서 이 드레스덴이 이제 선정이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즐겁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대동강변에서 또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같은 이 멤버로 해가지고 또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잖아요. 엘베에서 대동강까지. 통일 교육을 열심히 할 명분과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엘베강을 서독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것처럼 대동강을 저희 남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네. 내가 가고 싶었던 드레스덴. 스치기만 해도 좋았을 텐데 이렇게 몸소 느끼니 댄스가 절로 나옵니다. 시간이 엄청 짧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 여기서 보고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 주민들과 이런 자유와 낭만을 함께 즐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돌아갈 날이 되었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를린에서 시작해서 드레스덴에 오기까지 이 여정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과거 분단의 역사,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놓여 있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된 후의 미래를 이제 그려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드레스덴이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지난 8박 10일 동안 굉장히 이렇게 좋은 연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서 이 통일에 대한 수업을 열심히 학생들과 구상하면서 통일의 미래를 꿈꿔 보겠습니다. 독일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아름다운 분들과 통일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은정 교수님 사랑해요. 독일 통일에 관해서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열심, 진심이 참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도와주신 이은정 교수님, 123 팩토리 대표님, 촬영하시는 PD님까지 모든 분들이 진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성공적으로 이번 연수가 마무리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함께 공부한 이번 경험이 앞으로 한국에서의 통일 교육에도 큰 울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